안녕하세요. 민법 12월 말 모의고사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정답률 낮은 지문 위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제가 민총하고 물권 정도는 좀 쉽게 냈고, 채권법에 가서 좀 힘을 줬더니, 실제로 본 수험생들도 이제, 처음에 민총 물권 쉽게 풀다가 채권 가서 좀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률도 보니까 민총 물권은 다들 많이 맞추셨는데 채권법 쪽에서 이제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이 꽤 나왔다 죠. 어쨌든 한번 그래서 이제 유형이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셔도 만약에 막 쉽게 풀다가 갑자기 어려진다 이렇게 해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실제 시험장 가셔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갑자기 어려진다 그래도 문제들이 막 쉬워서 우리 쉽게 나왔구나 이러고 풀다가도 중간 이후부터 확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절대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그래도 이제 문제 맞춰야 될 문제 잘 맞출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이제 민총은 3번. 3번 문제도 이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종물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지문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러니까, 다들 잘 맞추셨는데, 이제 15번을 좀 헷갈리셨더라고요. 그래서 15번 보시면,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정화조는, 이거 판례 있잖아요. 정화조는 그냥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그냥 그 건물의 일부라고 봐버립니다. 그래서 부합물이지 종물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정화조는 건물과 독립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종물이라고 하면은 건물의 구성 부분을 봐야 될 것이다. 맞다. 그죠? 15번이 맞는 지문인데, 이걸 이제 틀린 지문으로 찍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 암기 판례인데 잘 알아두시자. 그죠? 정화조는 구성 부분이다. 종물이 아니다. 그죠? 자, 넘어가시고, 이제 딴 거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쭉 가시고.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 23번. 23번 가보시면 이제 물권법인데, 이제 물상보증인에 관한 권리 옳지 않은 거 이제 그 문제였는데, 이제 4번 지문이 정답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뭘 많이 틀린다 보니까 2번 지문들을 또 틀린 지문으로 많이들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번 지문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 판례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노트 보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봅시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노트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실제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갑이 채권자고 이제 을이 채무자인데 이때 이제 병이 물상보증을 써줬어요. 그래서 X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갖고 물상보증이 되어줍니다. 근데 이제 물상보증인의 X부동산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한테 팔았어요. 그죠? 처분했다. 그러면 이제 정이 X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죠? 이런 정을 보고 이제 우리는 제3취득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당 목적물을 이제 소유권 취득했거나 이제 지상권, 전세권 취득하면 이제 제3취득자라고 부르는데,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이 이제 을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실행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 예컨대 저당권이다 그러면은 목적물 소유권 이전돼도 쫓아가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했다. 그럼 이제 정은 기껏 X 소유권 취득했다가 경매다 갖고 이제 경락인이 매각되고 완납하면 소유권을 상실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정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을의 채무 때문에 정이 경매당하고 정이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당연히 정이 을에 대한 구상권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경매로 소유권 상실하면 정이 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꼴이 되니까 정이 을에 대해서 구상권 가진다, 구상권자다. 원칙적으로 맞다. 그죠?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원칙에 대한 얘기인데 이 원칙이라는 게 이행인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비교해야 돼요. 그죠? 그냥 비교라고 쓸게요. 비교해서 비교 사례로 이제 이행인수가 있는 경우를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X 물건이 1억짜리인데 이 갑의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도 1억이에요. 그럼 사실상 이 X부동산은 1억짜리 가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갑이 어차피 X부동산 1억짜리에서 갑이 1억 경매하면 1억 다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이 만약에 이행인수를 했다고 그러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을 공제해버리면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이제 정은 병에 대해서 0원을 주고 X부동산 소유권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죠? 정은 쉽게 얘기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X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근데 경매당해갖고 소유권 상실됐다 그러면 이 정한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이때는 누가 손해본 거야? 병이 손해본 거예요, 병이. 그죠? 병은 돈 한 푼은 못 받고 정인한테 줬는데, 그죠? 소유권 상실돼버리고, 그죠? 매매대금 어차피 받은 게 없잖아요. 이행인수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제 이행인수가 있었던 사안에서는, 0원 주고 산 정이 이제 구상권자가 아니라, 이행인수가 있는 사례에서는 기존의 물상보증인이, 이 기존의 물상보증인 병이 오히려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자다. 이해하시죠? 그죠? 맞잖아요. 이행인수 있는, 그러니까 이행인수 하고 이렇게 샀다고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은 병이 상실은 병이. 그죠?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행인수가 있는 사례에서는 정이 아니라 병이 구상권자. 이거는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이제 처분돼서 제3취득자가 소유권 취득했는데 경매된 사례는 이 지문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뭐부터 찾아봐야 돼? 이행인수가 있었냐, 이행인수가 없었냐, 이행인수가 없었냐, 이행인수가 있었냐, 이거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번 지문, 23번에 2번 지문 보시면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더라도 그랬죠? 이행인수 했습니다. 이겁니다. 이행수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만이 채무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이행인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죠? 이행인수가 있으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자, 이행인수가 없고 그냥, 자, 이행인수가 없이 전액을 지급하고 샀다. 정이 이행인수 안 했으면 1억을 전액 지급하고 샀을 거 아니야? 근데 소유권 상실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이 1억 원 주고 샀는데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그때는 정이 구상권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반드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23번에 해설 가보시면 지금 이제 2번에 해설의 2번에 보면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담보부동산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이행을 인수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게 키워드예요. 그게.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행을 인수하면 제3취득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이다. 그러니까 소유권, 형식적으로 소유권 상실한 사람은 정이지만 실질적으로 1억을 손해를 본 사람은 병이기 때문에 병이 구상권자다. 되셨죠? 그죠? 요렇게 이제 설명드리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노트에 그려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 잘 하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4번. 24번은 정답률이 처참합니다. 30%대밖에 안 나왔어요. 31%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니은번, 디귿번 지문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기억번, 리을번은 쉬웠고. 그래서 이제 니은번, 디귿번 지문이 이제 핵심인데, 요게 이제 니은번, 디귿도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디귿번 지문은 제가 이제 이거 한 2017년쯤에 나온 판례였는데 이제 나온다 그랬는데 올해 나왔었어요. 올해 이제 디귿번 지문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니은번 지문이 비교해야 되는데 니은번 지문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트, 바로 전에 본 노트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노트를 보시면 답이 근저당하고 근데 이제 공동 근저당. 그래서 채무자가 을이었는데 을은 X부동산 제공했고요. 저당권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이 또 병이었는데 병은 Y부동산을 또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이 요 을의 X부동산과 채무자 을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병의 Y부동산의 공동 근저당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근저당은 채무액이 증감 변동하니까 이제 확정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 피담보 채무 확정 시기. 그죠? 근데 이 사례에서 이제 갑이 일단 이게 이제 니은번 지문인데 니은번 지문은 갑이 스스로 요 X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했어요. 즉 Y부동산에는 경매 신청 안 했어요. 그죠? 이런 사례. 그래서 갑이 X부동산에만 경매 신청하고 Y부동산에는 경매 신청 안 한 사례예요.